현재 유럽의 최고 강대국인 독일에서 한국 관련 불쾌감을 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관련 계열에서 전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강대국들이 중진국 혹은 약소국에게 크게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한국을 두둔하며 독일이나 미국에 대해 반대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물론이고 수년간 강대국들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찬사를 보내는 모습이었기에 왜 현재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으며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 실제로 한국은 특히나 최근에 더욱 전 세계에 다양한 기여를 하면서 서방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은 한국을 롤 모델 국가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경제를 오픈한 상태에서 국가를 지키는 방역을 하고 있다고 대단하다며 시켜 세웠습니다. 벌써 2년가량 흘렀기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국면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유럽이나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현지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증언하고 있으며 일부 현지인들은 한국만 거대한 방주에 타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지난 2021년에 한국은 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UN 무역개발회의 57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방 주요 국가에서는 한국은 한 가지 통념을 무력화시켰다고 놀랍다고 했는데요. 이는 바로 전쟁이 일어난 개도국에서는 결코 선진국이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기는 다르긴 하나 우크라 사태로 현재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국가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며 때로는 기부금을 내기도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빚덩이에 앉게 되며 이것을 갚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로에서 시작한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지구상 유일이라 봐도 되는데 그러한 국가가 이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놀라움을 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팬데믹을 넘기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실제 수출입 무역 규모를 비롯해 기술 경제에서 당연히 강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원이 많아 수출하는 자원 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팬데믹 공급망 마비 사태에서 전 세계에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허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으로 미래의 대세가 되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한국 브랜드 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생산해내며 급속하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 면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규모의 경제를 할 만한 나라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글로벌 주요 거점에 생산 허브를 마련한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OECD와 UN 무역개발기구는 이러한 한국이 앞으로 더 선진국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첨단 제품 연구 개발 비용은 2020년 전세계 5위권이지만 산업 규모에 비해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1위를 보여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후발주자들이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의 R&D 비용 때문인데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더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이용한 곳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성과 더불어 심지어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도 한국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한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과의 안보 문제도 있기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상황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이 파트너로 선택하는 국가를 아무나 고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국가에 지대한 이익이 되어야 하며 반대로 지는 나라들은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미국의 IRA 행태를 보면 이제 미국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미국에 당한 만큼 반드시 미국의 요구에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할 명분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핵연료 처리 문제 등으로 핵잠이나 핵무장 등을 실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도 한국이 실력이 있으니 이런 카드도 쓸만한 게 나온다는 해석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서방에서 가장 한국에 대해 놀라며 인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 부분인데 이것은 국가의 안보 생존과 직결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전 세계 전쟁 위기는 국지전이 대부분이었고 매우 심각한 경우까지는 잘 없었는데 이는 미국과 이라크와 같이 압도적인 파워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의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그 전엔 냉전 시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긴 했지만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며 넘긴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사태는 유럽과도 관련이 깊고 미국은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막상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전세계 각국은 자신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나 깨달았고 각자의 군수 물자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즉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전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어 왔는데요. 한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유일하게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휴전 국가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처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토 문제로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일본까지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군을 최대한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탱크를 생산하더라도 육군에서 계속 소비하니 라인을 계속 돌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 대부분 방산업체는 기존 라인도 폐쇄해버렸고 생산하더라도 매우 고비형의 소량 생산 등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가 한국에 오퍼를 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유럽 영내에서 생산되는 여타 다른 탱크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나토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에 대해서 독일이 비판을 하면서 전면에 나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조차 독일과 같이 한국 관련 비판이 나온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독일은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방산과 같은 주요 물품은 영내 조달이 관행인데 이를 깼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독일 방산의 파이가 줄어들고 유럽에 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에서 지출되는 액수는 크기 때문에 이를 되도록이면 유럽 내에서 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막상 나토를 비롯해 처음에 서방에서는 한국의 무기를 통해 국가 방어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국의 방산이 쇠퇴하자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폴란드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가 주문한 지 5년이 되어간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직도 도착을 안 했고 무려 2025년에야 인도된다며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것은 주문하자마자 한국 생산량 10문을 즉시 그대로 보내주기도 했으며 수백 대가 2024년까지 납품이 완료되는데 독일이 무슨 유감이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수의 소식통들은 이는 독일뿐 아니라 미국 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뜻밖의 러시아 사태가 나오면서 한국과 같은 규모의 비즈니스가 나올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방산을 한 게 아니라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통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먼저 돈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국방을 하려고 본래 생산하고 있었는데 현재 유럽의 다수의 나라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물건 좀 달라고 하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에 있어 반대로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일단 단가가 매우 낮아지는데 바로 한국 방산이 가성비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인 것이죠. 한국 국방을 위해 생산하다가 다른 나라까지 주려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본래 비싼 제품이지만 가격이 내려가며 전세계 많은 국가가 한국에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이런 한국의 모습을 경계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일부 국방 매체에서는 미국이 약 4조 원가량 한국의 다양한 군수 물품을 구매했으며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경로로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조차 무기 재고 부족에 시달리자 미국은 곧바로 제2의 국가인 한국에서 조달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 방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은 미국에 판매했으니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여긴 것도 아니라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관계자들은 미국이 4조 원가량 구매하면서 매우 속이 쓰렸을 것이라고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산 분야만큼은 그 이득을 다른 나라에 절대 넘겨주지 않으려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IRA 등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이나 전기차 보조금, 한국 제외 등을 살펴보자면 한국 방산이 선전하는 것을 보고 미 당국이 추후 다른 뭔가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한국은 미국과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기술 제휴 등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IRA를 부당함으로 이용해서 역으로 미국과 적절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상 한국의 방산이 이제 올해만 30조 원가량 매출을 낼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대국들이 유감을 표하는 등 우회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오랜 기간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고 쌓아온 것이라 더욱 이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의 생산 능력을 따라오기는 어렵고 오히려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